통합사의 5단원 5번째 시간 무역 확대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입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저번 시간에 우리 절대 우위와 비교 우위를 배웠죠. 어떤 상품을 교역할 때 비록 절대 우위가 없더라도 비교 우위가 있으면 서로 비교 우위가 있는 상품끼리 특화한다. 즉 특화한다는 말은 그 상품만 중점적으로 생산해서 양국이 서로 교역한다면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다.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교역하더라도 두 국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국제무역이 점점 확대되었고 세계무역기구가 1995년에 등장했습니다. 그 전에는 국제협약을 통해서 국제무역을 장려해왔는데 아예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여기 가입한 나라끼리 세계무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약속도 하고 또 국제무역 협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도 하는 기구를 만든 거죠. 우리나라도 물론 이 기구에 가입해 있고 전 세계 상당히 많은 그런 국가들이 150개 넘는 그런 국가들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세계무역이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끼리 약속을 해서 국제무역이 확대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약속이 FTA입니다. FTA는 국가끼리 수입품에 세금을 매기는 관세, 이것을 없애거나 낮춰서 국제무역이 확대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런 약속을 맺는 이유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비교 우위론에 의해서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사진을 한번 봅시다. 사람들이 한미 FTA,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죠. 이거를 반대를 하고 있네요. 분명히 자유무역 확대는 양국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고 배웠는데 이분들은 왜 반대를 하는 걸까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트럼프가 뭐 한미 FTA를 비난했다.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다. 이런 뉴스가 있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FTA 협상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줄인다? 이런 주장을 하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까 앞에 나온 시위하는 한국 사람들과 트럼프 둘 다 자국 내에 어떤 피해를 걱정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일 텐데요. 저번 시간에 배운 바에 따르면 자유무역은 분명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고 했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걸까요? 이번 시간에 수업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것들입니다. 무역 확대, 세계 무역 확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탐구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역 확대가 개인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 역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계 무역 확대가 주는 긍정적인 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소비자의 입장에서랑 생산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이 확대되는 것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전 세계의 다양한 상품들을 소비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경쟁 상대가 세계의 모든 기업들과 경쟁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술 개발에 힘쓰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바에 따르면 두 국가 모두 이득을 보려면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에 특화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말은 이제 세계 무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좀 자연스럽게 그 국가 내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으로 그 국가의 일자리가 몰려들게 되고요.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은 점점 번창을 하겠죠. 그리고 그 결과 교역국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여기서 교역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건 그 국가의 어떤 전체적인 경제 규모가 둘 다 커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특화해서
그 국가의 어떤 특정 산업의 규모가 발달을 하면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 경제 용어인데요. 어,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자, 일단 생산 규모가 커진다. 생산 규모가 커진다. 그 말은 그 산업의 어떤 사이즈가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자, 단위당. 자, 한 단위, 두 단위, 세 단위 할 때 그 단위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로 하면 자동차 하나 찍어낼 때, 자동차 하나 만들 때 생산 비용 얼마 드니? 이겁니다. 자, 산업이 규모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자동차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점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특정 산업에서는 이 규모의 경제가 안 나타나는 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의 경제가 잘 나타나는 산업들이 몇 가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 산업, 정유 산업, 조선 산업 이런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자동차를 만들고 싶어요. 자, 자동차를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하고 싶습니다. 더 생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미 자동차 공장 설비가 잘 되어 있죠. 거기서 그냥 시간 투자해서 공장 돌려도 자동차 찍어낼 수 있고, 그리고 좀 부지 늘린다고 해도 이미 자동차 공장 부지들도 있고 기반 설비들도 잘 마련되어 있으니까 좀 더 투자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 하나도 발달 안 한 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맨 땅에 농업만 하는 그런 나라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 나라에서 자동차를 한번 만들고 싶어요. 한 대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자, 이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농사만 짓던 국가인데 거기서 기반 설비도 다 새로 마련을 해야 되고 공장 설비도 다 들여와야 되고 이렇게 규모가 없는 곳에서 어떤 산업을 번창하는 데는 생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겠죠. 하지만 이미 생산 규모가 있는 곳에서는 자동차 더 만듭시다. 생산 비용 그렇게 많이 들지 않잖아요. 이렇게 생산 규모가 커질수록 단위당 생산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많은 이점이 나타나는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산업, 정유 산업, 조선 산업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가 규모의 경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 국가죠. 자, 뭐 그리고 뭐 이런 예시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얼마 전에 봤던 좀 흥미로운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게임보이라는 굉장히 옛날 게임기가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나왔던 그런 게임기인데 이거를 고치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부품이 없는데 이미 단종된 지 엄청 오래된 그런 게임기에 부품이 없는데 부품을 구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이거 선생님이 이거 인터넷에 검색한 건데 그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그 쇼핑몰 있죠? 거기 치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단종된 지 오래된 부품을 구할 수 있는 이유.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만드는 사람 없어요. 이런 거 부품.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부품 만들면 얼마나 팔릴까요? 정말 얼마 안 팔리죠. 또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이 도시에 가면 구할 수 있거든요. 중국의 선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IT 특화 도시인데요. 어, 여기에 정말 전 세계에 IT 관련 부품, 컴퓨터 관련 부품 없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있어요. 아무리 오래된 거라도 여기 가면 다 구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유튜브 컨텐츠도 있거든요. 아이폰을 안 사고 여기 선전시에서 구하는 부품만으로 아이폰 만들어 보기. 그런 것도 돼요. 이렇게 중국 선전시 같은 경우도 규모의 경제를 인해서 이렇게 발전한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까 봤던 게임보이 이런 거 부품
우리나라에서는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중국 선전에서 모든 IT 관련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여기서 장사를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전에서는 그런 아무도 안 쓸 그런 게임보이 부품까지 생산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다 집약을 해서 만들기 때문에 시너지도 엄청나고 효율성도 굉장히 뛰어나지게 되는 거죠.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서 그렇게 발전한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국가 경제 차원에서 무역 확대가 주는 긍정적인 점은 무엇인가? 쉽게 얘기하면 뭐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얘기의 연장선이에요. 교역을 하면 모든 국가에 이득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것은 국민 경제 전체가 이렇게 성장한다는 소리입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GDP 1953년에 이것밖에 안 됐던 GDP가 지금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습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이렇게 자동차도 수출하고 뭐 조선 산업도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은 뭐 반도체 이런 걸로 돈 벌잖아요. 뭐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거죠. 중국 역시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국가입니다. 보면 중국의 GDP가 굉장히 낮은 상태로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가 갑자기 1980년 이후부터 그래프가 점점 올라오기 시작해서 최근의 기세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죠. 이 1980년대부터 중국이 경제 체제를 시장 경제 체제로 전환을 하면서 이렇게 세계 무역을 확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WTO 엔트리 여기 2000년 이후로 WTO 엔트리 WTO 가입했다는 소리죠. WTO 가입이었던 상징적인 시도입니다. 본격적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뛰어들겠다. 그 이후에 보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이렇게 보면 가팔라지죠. 그래프의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것은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국 역시 굉장히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역을 통해서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무역 확대의 부정적인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아까 이렇게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점을 말할 때 이렇게 국가 경제가 성장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서 성장한다는 것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GDP, 이게 성장한다는 거지.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 이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세계 경제가 무역을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비교 우위가 있는 산업은 성장을 하고 비교 우위가 없는 산업은 도태가 돼요. 산업이 점점 쇠퇴하게 됩니다. 이렇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생산자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이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생산자는 그 국가에서 비교 우위가 없는 그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은 세계 무역 경쟁에서 도태가 되고 결국은 자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아까 맨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앞에서 봤던 우리나라에서 FTA 반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그분들 직업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비교 우위가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이런 것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떨어지니까 세계 무역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자기 생업에 위협이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 확대를 반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도 한미의 BTA 그 반대를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한국과 이렇게 무역 확대가 일어나면서 쇠퇴하고 있다. 미국 전 대통령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 그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미국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주로 자동차 산업 이런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지지를 얻기 위해서 FTA 반대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하면 세계보육이 확대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본다는 거죠.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내 삶에 위협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보육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특히 우리나라 같이 무역 의존도가 높은 국가인 경우에는 세계 경제 상황에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 별 문제가 없어도 세계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제도 큰 타격이 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역 확대 때문에 안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몇몇 상품들은 무역 확대 때문에 그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상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식량이고요. 식량은 정말 인간 생활에 있어서 정말 기초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량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거는 그냥 식량 같은 경우는 수입하기 어려우면 그냥 우리 안 먹고 굶을래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량을 대상으로 뭔가 국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안전 문제 위협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무기 같은 경우도 국가끼리 거래를 하죠. 우리나라는 미국에 많은 부분을 이제 수입을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다 합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무기 수입국 중에 뭐 6위, 7위, 8위 뭐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미국만 따졌을 때는 세계 4위의 수입국입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의 무기를 그냥 다 수입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와 뭔가 국제 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당장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될 무기를 수입 못하는 거잖아요. 안보 위기로 직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무기를 수입하고 있긴 하지만 자체적으로 무기를 생산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무기를 그냥 사오는 게 아니라 자체 생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당장 안보 위기로 직결될 수 있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앞에서 나왔던 얘기의 반복인데요. 생산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점이 있겠고 부정적인 점이 있을 텐데 긍정적인 점은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고 부정적인 점은 내가 만약 비교 우위가 떨어지는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굉장한 위기가 오겠죠.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긍정적인 점은 뭐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을 거고요. 부정적인 점은 뭐 그 자체로 부정적인 점은 사실 뭐 없는데 내가 잘 모르는 그런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오는 위험이 있을 수 있죠.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일본산 수산물의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많죠. 자, 요렇게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선생님이 꼭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는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내주도록 하겠습니다.